청송관리와 통합위원장의 입장 같은 있겠습니다. 모두가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참담한 결과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과 당직자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투표율만큼이나 민심은 엄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3지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에 정치가 분열과 대립으로만 가지 말고 힘을 합쳐 대응하라고 집권당에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국민이 경제 실패, 안보 실패,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실정을 끝내고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정권 싸움만 하지 말라고 미래 통합가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국민들로서는 제3세력에게 견제의 기회를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열과 탈당, 내홍과 각자 도생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게 표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몰표를 오해하여 오직 이념과 진영 위주로 폭주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폭주 정치, 싸움 정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 몇 명 이상을 내지 않는 정당에게는 비례 후보를 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비례 의석수를 늘려 연동형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경기를 합한 경우 득표수가 민주당 대 통합당이 53%대 41%인데 비해 의석수는 85%대 14%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정치적 균형을 취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 발전과 안보, 평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거대 양당은 정권 싸움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당 간의 협의와 협상,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다당제 연합 정치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권력 구조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친공화국입니다. 이번 선거로 제3지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를 거대 양당의 싸움판으로 내버려둘 게 아니라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제3정당이 타협과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다당제의 불씨마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집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조금씩 병들 것입니다. 중도 개혁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3지대를 지켜야 합니다. 봄의 꽃망울을 다시 틔울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마하여 자신과 가정을 희생하신 출마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과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오늘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세력이 제3정당이 타협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석 결과가 어느 한 정당에 굉장히 쏠렸고 타협과 중재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타협과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지금 제3정당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자고 했죠. 지금은 20대 국회에서 민생당은 영석이고 꼭 제3지대는 아닙니다만 정의당도 6석, 국민의힘도 3석, 지나지 않으니까 지금 그 국회에서는 힘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적인 힘을 동원해서 제3세력이 정치적인 타협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밖에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전개된 국회를 위해서 제3지대 정당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상임선생님께서 물러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제3지대 재건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는 뭐 지금 제가 당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선거를 하면서 여러 군데 가니까 어이구 그렇게 젊으세요 그래요. 저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새롭고 왕성한 정신이 있는 만큼 그것으로 우리 국민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그 중점은 크게는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게 있고, 그에 앞서서 선거법 이번에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됐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름이라도 갖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깰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게 비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하고, 지역구 후보 한두 개 내놓고선 비례 후보만 내는 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내 교섭단체 수가 20석인 만큼 최소한도 지역구 20명 이상을 지역구 후보로 내는 정당에게만 비례 후보를 내는 자격을 준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연구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범국민적인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고, 오늘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그런 데 대한 세미나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선거제에 대해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크게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유시스 김남희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재보궐선거 같은 데서 도전해서 민생당을 계속 유지해 나가실 그런 생각인 건지. 지금 오늘 여기서 재보궐선거 얘기하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민생당이 0명이지만 그 전에 바른미래당까지 치면은 38명에서 지금 0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당을 떠난 분들로 다른 당에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은 두 분뿐이고, 근데 이번 어찌 보면 바른미래당에서부터 우리 제3세력이 거의 해체 수준에까지 이르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3지대, 중간지대, 또 부당파, 이것이 적게는 25%, 크게는 40%를 넘는 이런 정도로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거 때가 되면은 거대 양당으로 원심력 작용으로서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제3지대를 좀 제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운동,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민생당의 완전한 패배에 대해서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3지대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현실, 또 우리의 결의, 의지를 여러분께서 적극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